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시장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음, 정의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한마디를 좀 자주 주셨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이 한마디가 응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절대 전략에서 이제 신호와 소음이 난무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위로 강하게 올릴 만한 신호도 포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끌고 내려갈 만한 신호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호재가 아닌 소음, 악재도 악재가 아닌 소음이 지금 거의 난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칫 어떤 하나 이슈에 매몰이 돼버리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이런 이제 소음을 이제 끌고 이제 제대로 된 신호에 반응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뭐 버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지수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개인별로 종목별로 보면 체감하는 지수는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지금 지수대를 본다면 이걸 최근의 하락이 뭐 버블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만한 수준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코스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뭐 3,26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3천선을 이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뭐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최근에는 또 반등이 나오면서 최고점 뭐 한 지금 한 1,007포인트 정도에서 지금은 또 950포인트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시장 같았으면 많이 빠진 건 맞죠. 왜냐하면 지수가 뭐 거의 1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오른 걸 생각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했던 이 상황, 이 급등한 거를 감안하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다. 어, 대체적으로 대세 상승이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 저는 지금이 아주 장기적인 대세 상승기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저는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세 상승기에서도 그 전에 그러니까 전해죠. 이 전해에 급등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한 15% 정도의 변동성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그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런 전례들이 많거든요. 대세 상승기에서는.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또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상승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1차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2차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물대도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도 소화해야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의 조정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최소한 3개월, 조금 더 길어지면 한 4개월 정도까지는 이게 늘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지금 구간에서 20-30% 정도의 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변동성을 우리는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오히려 지치고 시장에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간을 두고 어차피 단기 게임은 아니다. 장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두면서 느긋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시장의 재료는 악재에 조금 더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 10년물 금리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10년물 금리. 마치 이 10년물 금리가 이 시장의 버블을 터트릴 트리거가 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근데 지금 막상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오히려 나스닥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됐는데요. 나스닥의 급락의 이유를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중을 했었고 이게 버블을 터트리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집중했지만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뭐 오늘 나스닥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와 관련된 우려감이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방 이제 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이제 이 칸을 그러니까 리나 칸을 지금 지목을 하면서 그분이 이 독점 관련 부분, 그러니까 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독점 관련 부분을 계속 규제하는 이쪽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이게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이 악재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아무래도 그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뭐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애플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극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차익 실현을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악재를 끌어와서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익 실현의 빌미로 가지고 오는 재료들이 시장을 그러면 추세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재료이냐, 그러면 소음이 아닌 진짜 신호냐라는 건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10년물 금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난리 날 것 같았고 이게 시장을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안정이 되면 안정을 찾아야 되지만 전혀 거기 오히려 반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일 뿐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연준의 말이 맞는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단기적일 거고 장기물은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장이 충격을 준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연준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 역시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많이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은 결국은 윗방향은 확실하게 막혀 있는 게 맞겠죠.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부분, 시장의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악재에 민감해버리면 오히려 다시 상승장이 나올 때 뭐 속된 말로 손가락을 빨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뭐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많이 걱정을 하시죠. 나스닥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반등을 주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지금 다우의 지수고 바닥 대비 다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거의 뭐 저세상 주식들이 많죠. 그만큼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10%도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급등이 있었던 그 다음에는 15%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변동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 실적 전망치가 좋아집니다. S&P 500 주요 기업들 실적 전망치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을 걱정하시는데요. 닷컴 버블 때가 지금은 다릅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이미 그 관련 기업들이 97년부터 실적은 꺾였어요. 꺾이고 실적이 이미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98년 그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그 유동성으로 99년, 2000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유동성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닷컴 버블과 관련된 부분이 터진 거고요. 지금은 아니죠. 아마존, 뭐 애플, 그다음에 뭐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고평가 논란은 있긴 하지만 하물며 그런 테슬라 역시도 계속 매출 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싼 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거와 버블은 다르거든요. 버블의 붕괴는 다릅니다. 여전히 주식이 조금 더 실적을 먼저 선행한 거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주식을 말도 안 되게 지금 끌어올린 건 아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의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을 대입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윗방향 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막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느긋하게 '지금은 좀 기간 조정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 단기 매매는 트레이딩은 괜찮다라고 보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을 하니까 지나치게 포지션 자체를 매도 쪽으로 포지션,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쌓는 거는 좀 위험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수는 당분간은 좀 쉬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데 이 시점에서 사모아갈 만한 혹은 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조금은 접근을 해볼 만한 이런 섹터 보는 쪽 있으세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반도체 섹터는 계속 모아 가셔야 되겠죠.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삼성전자의 별로인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지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인텔 쪽에 직접적인 납품을 안 하더라도 결국은 인텔이 저렇게 발 빠르게 치고 나간다라는 건 삼성 입장에서도 이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관련 뭐 비메모리 시스템 관련 파운드리 관련 업종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 쪽에 투자가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지금 캐파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단기적인 테마는 뭐 지금은 사실 테마는 명확한 테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테마를 매매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닌데, 뭐 테마를 하실 거면 지금 뭐 윤석열 관련 테마가 가장 명확한 테마겠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뭐 조금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그쪽 관련 부분은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